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타로 바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다가도 모를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마음을 누군가 대신 알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그 속마음을 또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다가도 모를 그 사람의 속마음. 네. 카드를 뽑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한 장씩으로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왠지 마음이 쏠리는 한 장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은 연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연인이라고 하면 모두들 살갑고 즐겁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마음입니다. 서로가 예민하게 아주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런데 이미 바뀌어버린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시점과 이미 바뀐 상태에서 또 다르게 그 변해버린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사람의 과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한 나의 이미 지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서로 초점이 많이 어긋나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나버린 마음.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마음을 명쾌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각이라면 새겨두고 오래오래 관찰할 수 있고 꽤 긴 시간 동안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주 짧게 스쳐가는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름의 가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알아서 병이 되고 알아서 독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는 이러한 서로에 대한 레이더 또는 서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 신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 참 훌륭한 덕목이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 조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카드 역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믿지 못하는데 너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킨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이죠.
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지킨다고 할까요? 믿었으면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마음에 내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곧 그 사람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을 분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그 사람의 실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의 도구를 오랫동안 쓸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쓰던 잠시 잠깐 쓰던 그 마음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의 도구인 마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또한 내가 바라는 그 도구인 마음을 나에게 자꾸만 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을 믿다가는 늘 쏟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만큼 무언가에 배신당한다 또는 믿을 수 없다. 과연 믿어야 하는가? 이런 번뇌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믿어라.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은 믿지 말라.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여행입니다. 여행. 세상 모든 것이 구름처럼 또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자꾸만 변해가고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여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행은 많은 곳을 다니지만 결국 그 여행의 목적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여행이든 그 마지막 종착지는 다시 돌아온 나의 집입니다.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한 바퀴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크나큰 바퀴를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 역시 나중에는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온 본래 자리가 처음에 그 자리와 완벽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왔을 때,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이 원래 마음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은 성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순간순간, 어제, 오늘 이렇게 짧은 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주일, 한 달,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함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돌아온 그 사람을 믿고 다시 맞이해 줄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신기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말은 집에 돌아와서 역시 내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올 곳은 처음 출발한 그 지점이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포스트포먼트, 연기되다. 뭔가 자꾸 뒤로 미뤄지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선을 긋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명확한 상태를 자꾸만 유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련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무언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명확히 결론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조바심을 내고 그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대개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또는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을 간 그날이 즐겁습니까? 가기 전날이 즐겁습니까? 당연히 소풍 간 그날이 즐거운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날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풍이 이미 오후로 지나가고 점심을 먹고 2시, 3시, 4시 이렇게 되면 이미 마음이 뭔가가 씁쓸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운 자리가 이제 곧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소풍 가기 전날은 어떻습니까? 내일 소풍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김밥을 싸려고 준비합니다. 요즘은 사서 싸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셨죠. 어쩌면 어머니가 안 계셨던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 서투른 손으로 김밥을 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소풍 가기 전날 내일 먹을 무언가 과자를 사고 또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야 내일은 소풍날이야. 소풍이나 운동회나 다 그렇죠. 내일은 운동회야. 훨씬 더 설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일 그 자체도 좋지만 무언가 결정되어 버리고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은 유보되고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무조건 좋은 결과, 어떤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이 나에게 좋은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플라시보라는 게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내 몸에 좋다라고 내 병에 좋은 것이다라고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죠. 심지어 이것이 가장 아주 좋은 보약이다 하고 먹으면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왕 결정되지 않은 거라면 결정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설레보는 건 어떨까요? 그랬을 때 아마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설사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나는 기다리는 동안 설레는 기술을 익히게 될 겁니다.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지쳐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속마음이 완벽하게 무언가로 결론 지어진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는 그 길에 이르는 그 과정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느낌 그런 것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5번째 카드입니다. 비욘드 일루전. 네, 환영을 넘어서 이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속마음을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나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또 저 사람은 무조건 내 사업에 이득이 되도록 움직여 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매우 원망하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형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바로 일루전, 환영에 속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긍정 100%, 부정 100%가 아니라 개개의 마음이라는 것은 50대 50까지는 모르겠지만 긍정과 부정이 적절히 섞여 있지 않을까요? 긍정 속에 또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그깟 인생 깊어지는 것보다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도움을 줘야 마땅한 그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줘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영에 속합니다. 마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 내 마음 같지 않더라 해서 그 내 마음이 이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 똑같은 마음이면 그 사람과 내가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누군가는 너무 맛있다. 내 인생 최고의 음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별 맛을 모르겠다.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사소한 음식에 사소하지는 않지만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단일하게 한 가지로만 그렇게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5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은 긍정 속에 부정이, 부정 속에 긍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로 획일화 되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너무 미리 지레 한 가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은 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중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마음, 내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영인 걸 모를 때와 환영이라는 것을 알 때와는 전혀 나의 태도는 달라지죠. 알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날이 깨달음으로 깊어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은 빠른 템포로 알 듯 모를 듯 알다가도 모를 그 사람의 속마음, 물론 그 사람은 연인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일을 꾸미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로 연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긴 하였으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